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그 탁구 라켓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하고를 주의 깊게 보시면 라켓에 대해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몇몇 유튜버들의 영상을 봤는데 한국의 국가대표들 그 유튜브에 나온 거 외에 아마추어들이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깊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리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 라켓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곳 제가 다니는 탁구 클럽에서 한 어린 13세 되는 남자 학생을 만났는데 걔가 13세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유스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라켓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13세의 그 소년이 탁구를 시작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라켓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저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라켓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라켓은 나누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블레이드라고 하는 나무 부분이 있고, 이쪽에 파사이드 러버가 있고 백사이드 러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블레이드 나무 부분하고 러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블레이드 나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러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되돌아가서 13세의 그 캐나다 유스 챔피언인 친구는 그 블레이드를 버터플라이 판첸통 ALC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쓰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친구의 포핸드 라바를 보니까 버터플라이 디그닉스 09C, 그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 디그닉스 09C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도 잘 알다시피 왜 DHS의 허리케인 3 내셔널을 안 쓰니? 그랬더니 이제 13세밖에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자기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대는데, 그 친구는 13세임에도 불구하고 버터플라이에서 스폰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다 버터플라이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런 걸 쓰고 있고, 2023년 현재, 제가 2025년 현재는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전 현재 그 베스트 그 블레이드는 이제 제가 원래는 10개를 10개를 탑 10을 했는데 여기서는 탑 6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입니다. 그래서 그 탑 6 중에 버터플라이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DHS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스티가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는 버터플라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블레이드를 보면은 블레이드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아까 봤던 리스트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너 포스라는 게 나오고 아우터 포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LC가 나오고 JLC가 나와요. 이게 이제 블레이드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러니까 초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초보는 그냥 앞뒤 붙어 있는 라켓 사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수준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라켓을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서 라켓을 이렇게
진짜 거의 전문화되어 있는 나의 그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라켓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플레이 스타일에 내 라켓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번 주 영상과 다음 주 영상을 상당히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너포스하고 아우터포스의 설명을 드리는데, 이너포스라는 것은 이렇게 라켓을 옆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바깥선으로 선 두 줄이 보이죠? 이 선이, 이 그레이 칼라 선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중심을 약간 벗어나서 그 심재 안쪽에 이렇게 그 검은 선이 심재 안쪽에 위치한 게 이너포스예요. 그 다음에 아우터포스는 이것처럼, 이건 아우터포스거든요. 중심이 바깥에 있죠. 이건 아우터포스예요. 그럼 이너포스는 중심에 카본 섬유가 가깝게 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나무의 심재에 가깝게, 그러니까 라켓 중심에 특징은 여러분들이 타구를 할 때, 탁구를 칠 때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 카본 섬유가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좋고 볼을 안정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볼은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위주의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은 이너포스를 써야 되는데, 이 이너포스는 초보자나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좋고 섬세한 볼 컨트롤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브레이드만 설명하는데 이게 러버 쪽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의 단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너포스 레이어 시리즈들이 있고 이너포스 ALC, 이너포스 ZLC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ALC와 ZLC는 제가 사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아우터포스는, 이건 지금 아우터포스인데,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이것도 아우터포스예요. 이쪽에 보면은 그 카본층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카본 섬유의 위치가 심재에서 바깥쪽 표면 쪽으로 위치해 있는 게 아우터포스고요. 특징은 반발력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을 여러분들이 그 블레이드를 사실 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반발력에 따라서 스피드가 세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이 여기를 맞거나 여기를 맞거나 여기를 맞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봤었을 때 이 공에 맞는 부위가 넓어요. 때릴 때. 특히 이쪽으로 맞으면 공이 아주 세지요. 그래서 강한 스매싱하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스트로크를 세게 하면은 그 딱딱함이 느껴져요. 라켓에서. 그래서 장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에 적합하고 강한 스매싱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것. 탑스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점은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초보자가 이걸 쓰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컨트롤이 어렵고 워낙 공이 세게 나가니까 조금만 길게 치면 공이 그 테이블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핀을 많이 걸면서 세게 때려야 들어갑니다.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보시면 그분들이 때릴 때 보면 플랫으로 스매싱하는, 물론 선수가 있긴 한데 그 선수보다는 보통 드라이브나 탑스핀을 걸어서 스매싱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가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그래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켓의 특징은 아우터포스 ALC나 아우터포스 ZLC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너포스는 수비형, 아우터포스는 공격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켓을 보면 ALC, ZLC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보면 보이시나요?
ZTLC가 쓰여 있죠? 여기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라켓은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손잡이 부분에 보면 ALC가 쓰여 있죠? 이거는 ZTLC고 이건 ALC 블레이드입니다. 그러면 뭐가 ALC고 뭐가 ZTLC냐? 그 ALC는 아클레이트 카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본 섬유 사이에 아릴레이트 섬유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ALC를 집어넣으면은 유연하고 컨트롤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너포스와 같은 그런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특징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ALC에는 컨트롤이나 그 타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부드럽게 타구를 선호하는 플레이어한테 적합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스카리아 슈퍼 ALC거든요. 요것은 보면은 반발 특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ZTLC는 반발 특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것은 슈퍼 ZTLC거든요. 그래서 반발 특성이 11.1, 제일 세요. 진동 특성도 10.1 그렇게 되고 무게도 이건 88g으로 조금 무겁습니다. ZTLC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맞으면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죠. 이거는 판첸통 슈퍼 ZTLC입니다. 이거는 1922년 3월 1일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계의 탑 6 라켓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탑 2가 뭐냐면 비스카리아거든요. 그 버터플라이의 그것의 반발 특성은 11.8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슈퍼 ALC 이는 12.1인데 이건 11.8로 반발 특성이 좀 떨어지니까 공이 좀 약하겠죠. 그 다음에 진동은 요게 이제 비스카리아가 10.3인데 요것은 10.1. 무게는 비스카리아가 더 가볍습니다. 한 84에서 86g 정도. 그러니까 ZTLC 라켓이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 비스카리아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 1일 날 나왔고요. 제가 쓰는 이 비스카리아 슈퍼 ALC는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ALC는 단점은 ZTLC에 비해서 반발력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ZTLC는 카본 섬유에다 자일론 섬유를 집어넣어서 라켓의 속도와 파워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의 공격적 플레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강력한 공격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발 특성은 아까 얘기한 ZTLC는 12.1인데 이것은 슈퍼 JLC는 12.3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도 더 심하고요. 일반 JLC는 10.1인데 이것의 진동은 11.1입니다. 중량도 90g으로 무겁고요. 대신 컨트롤이 어렵고 충격 흡수가 이것에 비해서 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바로 ALC와 ZTLC인데 ZTLC는 공격 위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ZTLC는 컨트롤 위주로 안정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ALC를 하는데 거기에 슈퍼자가 붙었으면은 그거 ALC가 더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ZTLC가 ALC보다 비쌉니다. 따라서 이거 슈퍼 ZTLC 이게 제일 비싼 라켓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켓을 선정할 때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거나 또는 컨트롤 위주로 하시겠다라면은 ALC 소재의 라켓을 쓰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너포스 말고 아우터포스를 ALC를 섞은 것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기도 보장이 되고 컨트롤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면은 ZTLC 소재의 라켓을 쓰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아우터포스 라켓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블레이드를 사실 때 이너포스냐 아우터포스냐 또는 어느 블레이드를 살 거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보고 고르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슈퍼 ZLC를 사가지고 이 슈퍼 ALC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하려고 지금 이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켓 하나, 지금 오늘은 블레이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블레이드 하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라켓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라바를 선정하느냐, 어떤 포핸드 라바를 쓰냐, 어떤 백핸드 라바를 쓰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라바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보시면은 라켓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라바가 이 라바인데, 이게 이제 DHS 홍쌍이 허리케인 3 내셔널 블루 스폰치입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시죠? 라바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들어있던 라바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왜 라바가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